준비된 시간이 10시부터 발표 세션이 시작이라서 지금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크포인트 코리아에서 SE로 근무하고 있는 조인구 차장이고요. 오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애저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보안 관리의 세 가지 과제로는 크게 첫 번째로 장치 및 워크로드, 여러 개의 관리 콘솔에서 최신 위협에 대한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증가하는 게이트웨이 숫자와 물리적인 스토리지 제한을 확장 및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마지막으로 온보딩, 장치 상태 모니터링, 시설 전력과 업데이트 및 핫픽스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체크포인트에 잘 알려진 관리 시스템 제공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원 또는 오픈 서버를 통해서 고객사 환경에 적용될 게이트웨이 숫자에 따라서 서버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특정 환경에 요구되는 사이징에 맞게 선택적인 라이센스를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였었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필요한 그 즉시 주문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관리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식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즉각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클라우드 기반에서 운영되는 보안 관리가 기존 대비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의 보안 매니지먼트 애저 서비스는 인피니티 클라우드 포털을 통해서 접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합 관리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최신 위협 업데이트 및 관리가 진행되게 되므로 보안 관리의 업투데이트를 달성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게이트웨이 및 스토리지에 대해 지원하는 용량을 필요한 만큼 확장할 수가 있고 증가되는 인프라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비 가능하며 설치나 업그레이드에 대한 리소스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정비 기간에 대한 소요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크포인트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애저 서비스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연결이 시작되고 인증을 통해 NAT 연결로 클라우드 관리 서버의 MAS 터널 연결이 구성되고 이것이 단순한 클라우드에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 방식이 아니고 MAS가 운영되는 클라우드 인프라는 클라우드 체크포인트의 클라우드 가드 IaaS와 돔9에 의해서 보호되므로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인프라의 보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백엔드 인프라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스마트 콘솔이 통합된 스마트 타스크 및 HTTPS 인스펙션 정책과 같은 최신 개선의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권장되는 보안 관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확장성, 시스템 유지에 대해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형태와 최신의 기술을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금년도에 출시한 R80.40은 젠5 공격에 대한 보호, HTTPS 인스펙션 기능 향상과 스마트 타스크를 통해서 운영 리소스를 줄이면서 보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R80.40을 사용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소요 시간은 없으며 항상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인프라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R80.40은 단순히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만 운영되는 버전은 아니고요. 온프레미스에서도 동일한 버전의 기술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 R80.40 소개에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스마트 클라우드에서는 기존 스마트 콘솔을 통한 스마트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속과 웹 브라우저에서 가상화 방식의 스마트 콘솔을 지원하여 접속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편의성을 높여줄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서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로그 유지 기간은 무기한으로 제공 가능하므로 유연하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언프레미스에서 로그 사이즈나 늘어나는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구매하였던 사용 방식에 고민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유연한 확장 방식의 보안 관리를 스마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 가능했습니다. 제로 메인테넌스는 유지 보수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로 메인테넌스를 통해서 기존의 IT팀은 내부 환경을 그대로 보호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라이언스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박스로 설치하여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가 없어 가동까지의 리소스 소모가 없게 되고 설치나 배포 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작업 일정 계획이나 엔지니어를 불러서 작업하지 않아도 되며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최신의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패치되므로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해서 자동으로 대응하여 장애 발생의 리스크 최소화와 유지 보수에 대한 리소스를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체크포인트 클라우드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애저 서비스는 클라우드에서 체크포인트 제품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며 세 가지 주요 보안 관리 과제에 대해서 적절한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고객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제가 일전에 한번 발표를 했었던 알파40에서 매니지먼트 애저 서비스만 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애저 서비스를 넘어가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 클라우드가 운영되는지에 대한 데모 화면은 알파0.40의 웨비나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엔드포인트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엔드포인트 운영 시스템을 굳이 온프레미스 환경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기존의 엔드포인트 설치를 위해서는 엔드포인트 관리를 위한 서버의 설치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최신 클라우드 방식의 엔드포인트 관리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R80.20 매니지먼트 서버와 스마트 이벤트를 함께 제공 가능하고 화면에 보이시는 관리 가이드 문서를 참조를 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관리 서버는 샌드블라스트 에이전트를 구매나 구독 시에 사용 가능한데요. 관리 서버에 대한 운영 비용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클라우드 관리용 스큐도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유저 센터나 파트너 맵에서 해당 스큐에 대한 확인은 되지 않으실 거고요. 단순히 샌드블라스트 에이전트를 구매를 하셨을 때 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도 동시에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 사용자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사용자가 1000대, 2500대, 언리미티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숫자가 늘어났는데요. 현재는 최소 사용자 리퀘어먼트는 요구되지가 않고요. 최대 사용자는 클라우드 베이스로는 10,000개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000개까지 지원하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로컬 SE팀이나 아니면 로컬 영업팀에 문의를 하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애저 서비스 역시 인피니티 포탈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인피니티 포탈은 많은 클라우드 호스팅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엔드포인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인피니티 포탈에 접속을 하셔서 마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엔드포인트 서버 포탈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어카운트가 몇 개까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시다 하시면 해당 인피니티 포탈을 통해서 트라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사를 위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에서 셀프 등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피니티 포탈에 접속을 하셔서 테넌트를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해당 페이지에 접근을 하시고 이후에 어카운트를 생성합니다. 어카운트 생성 이후에는 본인 메일 계정, 등록된 본인 메일 계정으로 컨펌 메일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메일 링크 안에 들어가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생성된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를 하고요. 로그인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서버 포탈에 접속을 해서 바로 이네이블 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그 체크포인트 인피니티 팀의 해당 그 엔드포인트 서버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사용 승인의 대기는 요청서 접수 이후에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컬 SE 팀이나 로컬 영업팀에 문의를 하셔도 똑같이 진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프로세스는 로컬 SE 팀이나 아니면은 직접 셀프 등록을 하셔도 동일한 승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게 되면 포탈 체크포인트 인피니티 포탈을 통해서 테넌트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 메일을 받아보셨을 때 접근 계정 권한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해당 권한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 포탈에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오버뷰 화면에서 아래 화면과 같은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화면 접속 즉시 이제 엔드포인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후에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이네이블 해 주셔야 합니다. New Endpoint Management 서비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팝업 메뉴로 신규 서비스 정보에 대한 작성을 요구받게 되십니다. 서비스 아이덴티파이어는 인피니티 포탈을 만들 때 사용한 고객 이름과 동일한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고객사의 어카운트를 사용하시다 하시면 그 해당 A 어카운트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은 하나의 인피니티 포탈에서 여러 개의 고객사를 스위칭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를 스위칭하셔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어카운트를 다 사용하게 되시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객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을 해서 유니크하게 이름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호스팅 사이트는 고객 요구에 따라서 유럽 또는 미국의 호스팅 위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시아 호스팅 사이트가 생성됐다는 얘기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현재까지는 아직도 미주나 아니면 구주, 유럽에 대한 호스팅 사이트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아시아 쪽이나 아니면 코리아 쪽의 호스팅 사이트를 만들 수 있냐라고 문의해 주시면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드포인트 서버의 사용 용도를 선택을 하시고요. 드롭다운 메뉴에서 보시면 세 가지 선택 메뉴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데모, 그리고 프로덕트 에볼루션, 그리고 프로덕트 디플로이먼트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데모 같은 경우에는 체크포인트 영업 및 파트너를 통해서 데모를 시청하셨을 때 해당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사용 용도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덕트 에볼루션은 셀프 등록을 하셨을 때 30일간의 제품 평가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덕트 디플로이먼트는 실제 운영을 하실 때 해당 환경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서비스 카패시티 같은 경우는 필요한 클라이언트 수에 적합한 서버 크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두 가지 모델만 있고요. POC 및 소규모 프로덕션 배포를 위한 최대 2,500개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와 최대 10,000개의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나 POC 같은 환경 구성을 원하시면 2,500개의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엔드포인트 GUI를 통해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인스턴스 접속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관리자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게 되는데요. 이 패스워드는 물론 복구 가능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셋업된 패스워드가 UI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패스워드를 입력하실 때 잘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시작은 몇 분 안에 서비스가 런칭이 되게 되고요. 이따가 제가 약간 데모를 보여드리게 되겠는데, 이게 몇 분이라는 표현이 1분, 2분 정도보다는 조금 더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 디플로이먼트가 기존 우리 그 엔드포인트 온프라미스 장비를 설치하는 소요 시간보다는 훨씬 더 단축된 시간으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서비스가 이네이블 됐을 때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스테이터스가 러닝 상태인 서버 서비스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관리 서버가 러닝 상태이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스마트 콘솔을 다운로드를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웹 UI에서 정책 관리나 아니면은 로그 관리 등을 하는 것이 아닌 웹 UI 그 인피니티 포탈을 통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서버에 대한 액티베이트나 아니면 서비스 러닝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 엔드포인트 정책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엔드포인트 스마트 콘솔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동일한 버전의 콘솔을 사용해서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기존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던 엔드포인트 스마트 콘솔은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운영하시는 OS의 버전과 동일한 별도의 콘솔을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제가 관련 SK를 전달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버전의 스마트 콘솔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스마트 콘솔을 통해서 엔드포인트 서버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접속하는 방식은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포털 생성 중 설정한 비밀번호를 통해서 계정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사용자 이름은 기본적으로는 어드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엔드포인트로 로그인 페이지 포탈에서 클라우드 서버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버 버튼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TCP 포트 443을 통해서 모든 트래픽을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서비스로 터널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기존 스마트 엔드포인트에서 보이는 화면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라는 메뉴 화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콘솔 버전과는 조금 다른 버전이 제공되게 되므로 기존 버전과는 충돌이 나게 되고요. 만약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있다고 하면 스마트 콘솔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할 때 이미 설치된 버전이 있으므로 삭제 이후 설치를 하라고 가이드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 버전에 대한 사용은 관련 SK가 있으니까 해당 SK를 통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엔드포인트 핑거프린트 확인도 엔드포인트 서버 포탈에서 핑거포인트가 포탈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거프린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서버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스마트 엔드포인트 대시보드에 접근을 하게 되면 기존의 엔드포인트 운영 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엔드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 에이전트나 이런 부분들이 디플로이먼트나 필요한 에이전트 버전이나 이런 관리들이 클라우드에서 자동으로 받을 수가 있냐라고 문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엔드포인트 서버를 운영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리미테이션도 조금은 있고요. 그 리미테이션 약간 뒤에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버뷰와 폴리시, 유저와 컴퓨터, 리포팅, 디플로이먼트 UI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접속하셨을 때 액티브 얼럿 창에 표시된 대로 기본 클라이언트 제거 암호를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uninstall 패스워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uninstall 패스워드는 초기 uninstall 패스워드가 있고 그 이후에 사용자 이미지를 지정한 uninstall 패스워드를 꼭 지정해요. 인스톨 폴리시를 한 이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서버 액티베이션과 운영에 대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데모를 한번 보고 그 이후에 추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Hello, security professionals. What we are going to view now is the Endpoint Management Cloud Deployment portal. After logging in, you reach the Checkpoint Endpoint Management as a Service page. What you actually see is a pretty simple page that contains essentially one button that will create a machine. It will actually create the management server for your account. All you need to do is fill in a very simple form that consists of several items. The host name is the server name. It is usually taken from the name of the account. Server location. We currently have two available locations. You could choose the location that is more aligned to the customer's main activity where the endpoint security clients would reside, so that ultimately they would have minimal latency to the server. Purpose. You may choose between demo, proof of concept, or long-term deployment. Server size. This would match the size of the account should the server support up to 2,500 endpoint clients or more. Then you should fill in the smart endpoint password. This is the password that would be configured on the server to be the default password that is unique only to you. The server will be deployed with that predefined password. Later on, we will show how to use it at login. For this video, we have accelerated the deployment time. The actual time to generate a new server on the cloud at this point is about 25 minutes. In parallel, you can use the Download Smart Console button seen here. That will download the latest recommended version of the Smart Console to manage your server in the cloud. You'll also note that you may download the initial client that is tailor-made for that account server. It can connect only to this server and not to any other server. At the end of the server deployment, you will receive an email from Checkpoint notifying you that the endpoint management server was successfully deployed and includes information about what to do in order to log in to Smart Endpoint. The username is admin. This is set as the default. The password is the password that you typed in before creating the server. Now, what we have here is a Smart Endpoint that is connected to the server, so you may start defining your first software deployment policy rule. I'm choosing the version to install. It is already preloaded with the latest available client version, choosing the components I wish to install, and deploy the policy. Since we selected the rule to be applied on the entire organization, every computer that the initial client will be deployed to will automatically install the selected technologies. Now, we are downloading the initial client. We can do it from here or from the portal that we used to create the server. We are now looking at the Windows machine of the end user. We will run the initial client installation here. The initial client is only about 16 megabytes, so this installation is pretty fast. The client is connecting automatically to the server without any actions required from the end user. It is all pre-configured in the installation. The client gets the software deployment policy as it was configured in Smart Endpoint, and in a minute you would have your first endpoint security client protecting your endpoint. In about 40 minutes, you'll have a server, Smart Console, and endpoint clients ready and fully operational. Since we are ready to roll, let's start an anti-malware scan on the endpoint. As you can see, several malwares were actually found. Going back to Smart Endpoint, you can view all the security issues or events that were found on the PC and can view the detailed logs in SmartView. That's it.
Checkpoint Endpoint Management as a Service has been successfully deployed. Thank you. 네, 지금 보시는 동영상 데모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발표 종료 후에 저희 그 웹인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에즈 서비스는 기존 방식, 기존 운영하실 때 스마트 콘솔이나 GUI DB 에디트 같은 경우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엔드포인트 GUI 메뉴를 통해서 스마트 콘솔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특별한 컨피그레이션이나 추가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때는 해당 방식을 통해서 스마트 콘솔을 연결을 하셔서 추가적인 컨피그레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DB 에디트 같은 경우에도 호스트, 그러니까 연결된 이후에 스마트 엔드포인트 GUI를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에즈 서비스 인스턴스에 연결한 이후 로컬 호스트에 연결을 해서 GUI DB 에디트에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GUI DB 에디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체크포인트를 운영하셨던 엔지니어 분들은 다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역시 이제 추가적인 애트리뷰트를 변경을 하거나 뭔가 추가 컨피그레이션을 에디트 DB 베이스로 변경을 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서버에 한 번에 여러 군데를 접속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 기반 정책 부분인데 현재 클라우드 기반의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온프레미스 액티브 디렉토리 또는 Azure 액티브 디렉토리에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후에 리미테이션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제공을 할 수가 없고요. 지원되는 방식은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버추얼 그룹, 즉 엔드포인트 자체에서 생성된 그룹 베이스의 정책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그룹은 여러 가지 트리 형태의 그룹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것은 이제 R80.20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가이드 문서를 참조를 하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기반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Azure AD 및 BAD 시스템 환경이나 온프레미스 AD 사용자를 사용하는 고객에서 해당 기능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물론 이 부분은 클라우드 베이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온프레미스에서 똑같이 버추얼 그룹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기반의 AD 스캐너는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서비스 내에서 AD를 표현해서 사용자 컴퓨터 그룹 기반을 정책으로 해서 보다 좀 쉽게 만들고자 하는 전제를 가진 AD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AD 객체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가 되었을 때 해당 파일을 수동으로 엔드포인트 서버로 가져오려는 사용자는 포탈에 접속한 이후에 엔드포인트 스마트 콘솔을 통해서 디플로이먼트 페이지에서 그 해당 파일을 임포트 시켜서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유저 기반 정책의 운영은 아래 블레이드 기반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컴퓨터 기반 그룹 정책은 해당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표와 같이 블레이드를 선택해서 운영을 할 수가 되고 유저나 유저 그룹에 대한 기능 정책은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컴퓨터 그룹과 유저 그룹 안에 URL 필터링과 캡슐 독스 같은 경우는 현재 엔드포인트 MAS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추후에는 지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 맵에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음 SK를 통해서 샌드블라스트 에이전트 고객을 위한 모범 사례를 확인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해당 모범 사례를 통해서 고객사에 적용을 하거나 POC나 아니면 데모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부분의 환경을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러닝 모드 유저 인터랙션 어드바이스 역시 가이드를 따르는 것이 저희가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가이드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다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은 시간 리소스가 소요가 될 수가 있게 되므로 이런 가이드 문서를 참조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용자 논리지나 아니면 개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최소화시켜서 팝업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뭐 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림을 감소시켜서 POC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SK 150012를 참조를 하시면 그 가장 최소화해서 데모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데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용 사례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국내 사용 사례는 없고요. 해외 레퍼런스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이 페이지까지고요. 자,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웨비나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피드백과 퀴즈를 진행한 이후에 발표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채널에서 체크포인트 노스에시아라는 저희 구독 채널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단순히 체크포인트 코리아 팀이 아닌 다른 홍콩 팀이라든지 타이완 팀, 그 기타 동영상에 대해서 동영상 웨비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타이완 팀이나 홍콩 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쓰기 때문에 좀 듣기는 중국어를 할 줄 아시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어를 할 줄 모르시면 사실 들으셔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 코리아 팀에서 저번 달부터 진행했던 웨비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참석을 못 하셨거나 시간 관계상 참석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해서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접속하시면은 기존에 진행했었던 웨비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드백과 퀴즈 부분인데요. 지금 QR코드를 검색하셔도 좋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셔도 좋습니다. 피드백은 간략한 질문 몇 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피드백 응답이 완료가 되면 가장 하단에 저희가 퀴즈를 할 수 있는 링크 그 카훗 페이지를 카훗 패스 그 게임 핀 넘버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핀 넘버를 통해서 카훗에 접속을 하시면 저희가 그 퀴즈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퀴즈는 1등, 2등, 3등의 순서로 저희가 그 선물을 제공드리고요. 그래서 선물 제공해드리니까 가급적이면 참석하셔서 오늘 발표 주제에 대해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상품 역시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